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0억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지사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의 심상찮은 수사 소식은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KBS가 지난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2년 동안 성남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이나 광고비 160여억 원을 거뒀으며 이 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지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2018년 바른미래당과 한 보수단체가 이 지사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분당경찰서는 지난 2월 말 수사관 15명을 투입하는 TF 수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내사를 벌여왔으며 5개월여 만에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이 지사의 혐의점을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15년부터 성남FC에 광고비나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를 내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광고비,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은 2015년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정자동 병원터에 신사옥을 지을 수 있었고, 네이버는 성남시에서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둘째는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광고비나 후원금의 회계 처리가 투명했는지, 또한 다른 용도로 유용된 게 없는지 여부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사 측이 광고비,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점 수사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 법인 계좌와 축구단 전 대표이사 2명의 개인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최종 종착지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을 끝내고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 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 측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사건으로 고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받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 출석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의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렸는데도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서 특정 방송사, 그러니까 KBS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고,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 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고 말하고,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 개입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의 저격 수격인 배우 김부선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가 뭔데 서면 조사자면서 피의자이니 얼른 가서 조사를 받아라, 애정을 생각해서 면회는 한번 갈게 라고 비꼬았는데요. 이 지사 측이 이번 고발 사건 수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KBS가 소환 요구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경찰이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KBS가 어떤 방송입니까? 문정권 딸랑이 방송 아닙니까? 그런 친여 언론이 여권 대권주자 1위에게 치명상이 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권력이 뒤에서 은밀하게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을 바로 얼마 전에 목도했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애사로 넘길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인 사건도 아니고 권력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경찰이 언론의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을 흘렸습니다. 우선 경찰이 15명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서 이 지사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5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내사, 수사를 벌였다면 권력 핵심부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최소한 묵시적인 승인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이 지사가 야권 대선 주자 중에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만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집권에 가장 불안감을 느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을 겨냥해서 문비 어천가를 부리고 있지만 집권하면 표변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원순계, 그리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이 이재명 지지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 간에 이런 분들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지사 간 최종 담판은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오늘 연말쯤이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담판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카드는 최악의 경우 담판이 어그러질 경우에 대비해서 문 정권이 160억 뇌물수수 수사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재명 측의 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지사 측은 초장부터 경찰 수사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서 화끈을 없애버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이재명 수사가 앞으로 용두사미가 될지 태풍의 눈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신뿐 아니라 장모, 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야 양강 대선 주자 모두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묘한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권 레이스 출발 신호가 울리면서 예측 불허 대권 삼국지가 점차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